꼭 군대 생활 못한 놈들이 나와서 그러더라. 이건 과학이야. 안녕하세요.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군 장교를 하게 된 과정과 6년간 해군 장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전역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군을 너무 미화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꼈던 점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군 장교를 하기 전에 제가 살아온 성장 환경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흔히 요즘 말하는 흙수저 집안도 금수저 집안도 아니었어요. 다만 어릴 때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초등학교는 3개를 나왔고 중학교는 2개를 나왔습니다. 즉 전학을 3번 다녔어요. 어릴 때는 환경이 자주 변화하다 보니까 좀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맨날 게임만 하고 사고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생들은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창 비트박스가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하라는 공부는 처 안 하고 홍대 가서 비트박스만 존나게 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공부는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정신 차리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늦게 시작한 만큼 공부 솔직히 잘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인문계 뺑뺑이 고등학교에서 중간에서 깔짝깔짝거리던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너 새끼는 20살 되면 그냥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네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할 정도로 미친놈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그때는 부모님께서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만 정말 오지게 많이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고깃집 알바, 마트 보안 직원 등등. 심지어 수능 전날에도 새벽 3시까지 알바하고 수능 당일날에는 그 당시 제 생일이었는데 미역국도 못 먹고 그날도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알바했어요. 왜냐고요? 부모님한테 안 질라고. 어린 마음에 자존심 하나 까오 하나 살리려고. 20살 되면 진짜로 집 나가려고. 가자. 그래, 가자. 그리고 나서 목포 해양대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가게 된 것도 사실 한국 해양대 가고 싶었는데 성적 딸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아주던 시기라 막연하게 해양대 공학계열로 진학하면 취업 잘 된다는 이야기 하나 듣고 그냥 간 거였어요. 응? 조선업계 파산? 근데 심지어 제 전공은 전자통신공학이었는데 그 전공은 IT업계로 취업하는 곳이지 조선공학과 별로 관련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지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솔직히 고만고만한 평범한 놈들 모아놔서 그런지 적당히 공부하니까 학점은 중상위권을 유지하게 되고 매 학기 조금씩 장학금은 받게 되더라고요. 또 국립대라서 원체 학비가 싼 학교라 돈도 안 들고, 물론 이때도 알바 겁나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 5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노가다도 뛰고 평일에는 당구장 아르바이트, 호프집 알바 등등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원해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오기로 했던 것도 있어요. 당시 20살에 내쫓는다고 한 게 저한테는 약간 타처럼 들린 말이어서 빡쳐서 저도 진짜 오기로 했습니다. 한창 그렇게 살 때 대학교 기숙사에 같은 방 룸메로 있던 선배가 해군 군장학생의 합격생이었는데 저한테 해군 군장학생을 추천해줬습니다.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 군장학생 하면 학비도 다 지원해주고 나중에 군대 장교로 가고 취업도 해결되고 군복무 열심히 하면 장기복무도 시켜주고 20년 이상 하면 연금도 나온대. 그때 저는 생각을 했죠. 이거다. 이거면 부모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리고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그때 목포 해양대학교가 전남지역 접수지구였나? 아무튼 그래서 그냥 필기시험도 봤는데 된 거였어요. 물론 그 다음 면접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종 합격된 이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까 공부도 더 잘 되고 또 더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했고요. 학비는 군대에서 다 대주지, 학교에서 공부해서 나오는 장학금은 현금으로 들어오지, 알바로 번 돈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식 투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투자 결과는 처음이라 그런지 학점은 더 빨리 채워서 4학년 시작할 때 이미 졸업 여건을 맞춰놔서 대학도 조기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으로 호주로 또 일하러 갔어요. 군대 오기 일주일 전까지 알바를 쓰리잡으로 뛸 정도로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돈에 미친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었고 해군 장교의 삶은 시작되었어요. 간략한 군 경력 소개는 제 첫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군대 힘들다 하는데 저한테 적성에 잘 맞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괜찮았습니다.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지, 옷도 나오지, 집도 나오지, 못 나오지.
참수리 고속정 탈 때도 재미있었고 육상보직에 있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전역을 했느냐? 그 좋은 곳에 그렇게 좋다면서 왜? 총각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26살 중2 때 해서 매우 빠르게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현재 3살 배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사고 안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벌이 직업으로서 직업군인의 가정생활은 빵점입니다. 특히나 해군 장교는 더욱 빵점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포기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일단 타군 대비해서 수당은 정말 많이 받는 편이지만 부대 전출을 장교는 1년에 한 번꼴로 갑니다. 이 말은 즉 20년 복무해서 연금 받으려면 이사를 대략 20번은 가야 된다는 말이고 자녀는 초등학교 3개 이상, 중학교도 2개 이상은 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싫으면 평생 기러기 아빠로 살아야 하고요. 전 학창시절에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삶인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기러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집에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고 집에 있는 사람은 밥 차려주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직업 군인의 가족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3년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전역할지 말지. 과연 내가 이 직업으로 평생을 살면 내 자녀들은 행복할까? 그럼 만약 그만두면 나는 무슨 일을 할지, 뭘 먹고 살지 등등 고민을 많이 하다가 번뜩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살게 되는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지, 결론은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목표한 대로 100%는 안 될 수 있어도 방향만큼은 내가 추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들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정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즐거워야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이지,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 끼워져 있거나 하기 싫은 일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그래도 돈이 좋지, 정말 많이 준다면. 돈에 미친놈이었습니다. 응? 지금도?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역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도 찍고 개인 사업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느낀 점은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네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쨌든 저쨌든 해군 생활을 하면서 20대 때 자유를 반납했지만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시드머니를 모아서 나올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갈래의 길이 보이는 시초가 됐습니다. 이렇다 해서 해군 장교를 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군대에 가야 된다 그러면 진심으로 다시 해군으로 올 생각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선진 공군 화이팅! 요즘 제가 해군에 대해 홍보하는 많은 영상을 제작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해군을 너무 미화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꼈던 점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화한 영상을 시청해서 과도한 군뽕으로 인해 해군으로 들어갔는데 실망하신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비판적인 내용으로 인해 해군에 들어가기도 전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해군으로 지원을 한 인원이 많아야 대한민국 해군 또한 질적으로 향상된 자원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 전역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보탬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단 저 또한 현재 민간인 신분이고 세부적으로 완벽한 정보의 수집과 전달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해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이신 분이거나 더 세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컨텐츠는 더 세분화해서 해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전역하고 나서 그간에 많이 힘드셨는지 안티 네이비로 돌아서서 해군을 욕하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가나 조직에 무언가를 바라기 이전에 본인은 그런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삶이 변화할 것이고 발전할 것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의견을 어필하고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거를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기세요.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 하시던지. 꼭 군대 생활 못한 놈들이 나와서 그러더라. 이건 과학이야.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